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소시파더님이 올려주신 그 코인 다단계 사기가 요즘에 또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해서 관련된 기사를 같이 보고요. 예전에 흑우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하고 이더리움 달러 차트 보고, 박빌브님이 이제 비트코인 그 BTC 마켓 차트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사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기사는 이제 같이 Q&A 진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소시파더님이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 다단계들이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 가장 크게 사기친 워토큰이라는 이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1조 원대 워토큰 사기로 술렁인다 라고 되어 있고,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약 10억 달러로 1조 2천억 원의 금액, 그 피해자만 7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그 코인 다단계 사기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뭐 리플 관련된 그런 다단계 사기도 있더라고요. 리플 땡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사칭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서 뭐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1000개의 리플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그걸 10,000개를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또 실제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유튜브 구독자 수도 어느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이렇게 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그 브래드 갈링 하우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끔 만들고, 거기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예전에 뭐 스웰에서 연설했던 그런 영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주면서 거기 이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리플을 보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전에 그 저희가 뭐죠? 그 흑우 공모전을 했었어요. 흑우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1등 하셨던 그 제2국대 엄마님이 그 사연을 한번 이제 읽어드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도 저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만 바뀌고, 예전에는 뭐 이더리움 채굴, 비트 채굴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근에는 채굴보다는 어떤 지갑 형태로 이 지갑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이자를 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실제 합법적인 업체들도 이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제 이 합법적인 업체들이 하는 방법과 이 다단계 사기 업체들이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대형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와 자기네가 연결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삼성하고도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과 연결성을 막 보여주면서, 아니면 뭐 그 대표가 대기업 누구와 뭐 사진 찍은 거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예전에 내용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 일이 이게 2017년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때는 17년 2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빨리 빗썸에 가입해. 빗썸이 뭔데? 그런 게 있어, 얻는 가입해. 그래서 빗썸에 우여곡절 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영어 사이트를 주면서 야, 이것도 얻는 가입해. 이건 또 뭐야? 당최 죄다 영어라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구석에 두고 있고 있었는데, 그러다 며칠이 지나 지인이 알려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가입하고 비트를 사야 한다고 해서 살 줄을 모르니 돈을 주게 되었죠. 비트가 뭔지 이더가 뭔지 알지도 못한 상태였었죠. 그게 그 당시 유명했던 이더 트레이드였습니다. 초창기 이더 트레이드가 잘 되고 하니 지인은 TCC도 병행을 하며 단톡방을 운영하고 하며 해외고 어디고 다니며 사진 찍은 걸 톡방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주었죠. 하루에 들어온 이더 비트를 자랑하며 그렇게 두세 달. 처음엔 이더로 이자가 들어오고 비트로 들어오고 신기했죠. 아마 그 리플땡이라는 그 사기 업체도 똑같은 방법을 할 거예요. 이 지갑에 넣으면 지갑에 넣고 또 누군가 소개를 하면 그걸 소개한 거에 대한 또 리플 코인을 네 지갑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네 지갑에 넣어놓기만 해도 그거에 대한 이자,
이자로 뭐 5달만 지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심리로 이 사기에 들어가게 되냐면, 야, 5달만 내가 버티면, 이게 사기일 것 같긴 해도 5달만 버티면 나는 우선 원금을 회복하니까 그러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주변에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던 분들,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해서 물어보셨던 분들 그 끝을 들어보면 마지막이 다 안 좋아요. 뭐냐면 처음에 3개월 동안 실제로 이제 보상을 받아서 원금을 회복했던 분들도 나중에 그 원금 회복하고 나서 또다시 그 원금 회복해서 받은 돈까지 또다시 넣습니다. 2배로 또 벌려고. 그래서 결국에 나는 처음에 뭐 3달만 하고 5달만 하고 빠져나오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물려서 결국엔 다 토해내고, 그래, 그렇게 돼야지만이 빠져나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처음엔 이더로 이자가 들어오고 비트로 들어오고 신기했죠. 그래서 저도 신랑을 꼬셔 투자금 몇 천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 다소 불안한 가운데 몇 달을 보내던 중 그 사이트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지. 날아간 내 비트 이더만 해도 정말 화가 났죠. 그러던 중 지인은 아쇼를 한다며 나 때문에 잃은 돈 아쇼로 만회해주겠다며 ICO입니다. ICO를 모집합니다. 그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더를 보내라니 없는 셈 치고 이더 5개를 보냈죠. 지인은 아쇼가 대세이다 하면서 추천하는 아쇼를 다 참여하게 됩니다. 아쇼는 몇 달 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서 잊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인한테 다른 투자를 권유받습니다. 언니 여긴 튼튼해. 믿고 해. 나도 비트 3개 했어. 내가 관리해줄게. 괜찮아. 그래? 그래서 비트 3개를 또 투자. 아니나 3개월도 안 가 거기도 문을 닫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보던 중 비트 1억 간다 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트클럽. 근데 이제 비트클럽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제2국대 엄마님이 예전에 써주셨던 이 경험담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비슷한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아직까지 펌핑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지겹고,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놀릴 바에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곳에 내가 돈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지갑 서비스 하는 데다 돈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상승장 초입에 이렇게 돈을 잃게 되면 이게 이제 아픔이 나중에는 진짜 몇 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때만 잘 지났으면 나중에 이 XRP든 뭐 비트든 얼마 가서 그냥 내가 처음에 들고 있던 그것만 갖고 있었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괜히 어떻게 보면 개수 늘리려고 이런 다단계 코인에 돈을 넣었다가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이 됐음에도 다른 사람들 다 돈을 벌어도 나는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심하시라고 제가 좀 이제 길지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차트를 먼저 보고 다음에 이제 기사를 같이 이제 기사와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4,575포인트, 369포인트 올라와서 1.52%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월봉 차트를 제가 열어놨어요. 월봉 차트를 열어놓고 지금 보시면 120월선까지 터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고 2달째 지금 이 50월 이평선까지 돌파를 시켰죠. 현재 돌파시키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맞고 이 우하향에서 꺾인 이 20월선 맞고 떨어질 거냐. 저는 이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2008년도 이때 서프라임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20월선이 꺾이고 나서 어떤 흐름을 이어갔는지 보시면 20월 이평선 꺾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20월 이평선 먼저 수평 만들고 반등 나오고 50월선 이평 맞고 반등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0월 이평선 근처까지 오고 한번 또 이제 반등 나오죠. 그리고 둘째 달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2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고, 그럼 지금도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거냐? 지금도 이 20월 이평선이 이제 우하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20월 이평선을 돌파시키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책을 피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뭐 연준에서 이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매입하면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주식시장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그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암호화폐 XRP 가격이 올라가서 뭐 10만 원, 100만 원 됐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에 뭐 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XRP 가격 올라간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지금 물가 정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모든 자산 다 올라가고 물가도 폭등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 먹고 살기 어려운 건 계속해서 마찬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볼게요. 코스피도 이제 월봉을 열어놨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코스피 차트 지금 월봉 보시면 20월 이평선이 이제 120월 이평선을 이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50월 이평선 데드크로스 났고 지금 이제 120월 이평선까지 만나서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120월 이평선 만났던 이 자리를 보면 언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서브프라임 때는 오히려 이제 120월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이 이 코스피 우리나라를 봤을 때 오히려 서브프라임 때보다 지금은 IMF 때와 더 가깝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큼 더 큰 위기가 이제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월봉만 보더라도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현재 위치가 이 서브프라임 때랑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월 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120월 선이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를 보면 그림이 지금 이때 당시 이렇게 20월 선이 50월 선 깨고 그 다음에 이제 120월 선 깼던 이 자리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 그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120월 선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 데드크로스 나는 지점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해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이 위치 1997년도 7월달 8월달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 위치로 이제 본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때 원달러 환율 위치와도 저는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제 9월인데 잠깐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볼게요. 원달러 차트 보면 97년도 이때 이제 9월달 9월달 이때가 이제 이미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슈팅이 나오진 않았고 1달러가 이제 900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슈팅 나오면서 아까 이제 보셨던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원달러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때랑 굉장히 비슷한 위치다 말씀드렸고 원달러도 이제 같이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주봉 차트에서 이 120주가 200주 골든 크로스 만들어졌던 타이밍 이 위치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체크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위치보다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골든 크로스 났고 언제 이제 그러면 올라왔느냐 여기 골든 크로스 만든 이후에 보시면 이 20월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20월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20월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다가 슈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9월 달에 아까 이제 봤던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원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미 이제 120주, 200주 골크 만들어지면서 장기 평선이 주봉에서 완전히 이제 정배열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봤던 것처럼 97년도에도 이제 20주 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0주 평선 지지받고 그때부터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20주 평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대략 그냥 이 정도 각도로 올라와 준다. 현재 각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20주 평선이 현재 이제 여기서 횡보한다고 하면요. 횡보한다고만 하더라도 원달러가 여기서 이제 만날 겁니다. 그러면 6월 중순 맞나요?
이 위치가 잠깐만요. 6월 잠깐만요. 6월 말 6월 한 말 정도 6월 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중순에서 이제 말 정도에 이렇게 이제 원달러가 여기서 물론 그 전에 원달러를 빼고 아까 이제 그 97년도도 비슷한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미리 내려가서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리 내려가서 한번 터치를 시켜주고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6월 말까지 가서 이게 원달러가 급등한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도 미리 내려가서 한번 찍어 터치하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97년도에는 이렇게 골크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5개월 뒤에 슈팅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5개월이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주평선 올라오는 각도를 보면 그때보다 좀 더 짧은 타이밍에 지금 이제 3월부터 5개월이라고 하면 3월 말부터 뭐 5개월이라고 하면 8월에서 9월인데 8월에서 9월까지가 아니라 한 6월 중순에서 6월 말쯤부터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돼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지금 이제 금 차트도 또 제가 이제 원달러 차트와 금 차트와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주봉, 일봉 다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제 금 차트 보시면 금 차트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0주, 200주, 360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죠. 20주, 50주 주봉에서 완전히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고 이때 이제 이 200주 이평선이 360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졌던 타이밍 이때 이제 보시면 이때죠. 이때는 이제 2003년도 10월달 이때 이제 200주 이평선이 360주 이평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ETF가 이게 이때 시행이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는 물론 채널 4분의 3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양은 2003년도 이때 채널 바닥에서 이렇게 주봉상 정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주평선 한번 눌러주고 상승하기 직전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20주평선에서 한번 20주평 깨고 50주까지 눌러주긴 했어요. 눌러주긴 했고 지금 뭐 이와 같이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채널 4분의 1 넘기 전에 이렇게 이제 50주평까지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채널 4분의 3 라인 넘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시간 보내면서 50주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한번 조정을 줘서 50주평까지 눌러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제 한번 이때 터치를 했었고 2003년도에는 보시면 이제 50주평을 몇 차례 터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50주평 살짝 깨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20주평 깨면서 한 차례 또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번씩 이탈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50주평선 올라오기 전까지 채널 4분의 3 이 라인 넘기 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몇 차례 더 눌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돈 푸는 속도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시간이 이때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1년일 거예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10월이니까 거의 이제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길게 시간을 보낼 것으로는 보지 않고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이제 반대급부로 이 금시장이 먼저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금 차트 설명을 주봉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금 현물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23,723달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미국 정부의 이제 빚이 25조 달러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25조 하고도 3천억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48달러 떨어져서 약보합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4시간봉 차트고 지금 4시간봉 차트는 정배열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362평선도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에서 방향성은 위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박필부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하이어 하이 그래서 고점을 높이는 타입으로 한번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돌파시켜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4시간봉에서 이 모습이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이 그 작년도 이제 5월달 모습과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이제 5월 모습을 보시면 제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렸어요.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배열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하다가 이 수렴의 끝자락까지 수렴하지 않고 그 전에 돌파를 시키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20, 50, 120, 200, 360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20과 50 이격 좁히고 수렴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올라왔다. 올라오고 이 저항 8,800달러 저항 맞고, 이 저항 맞고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합니다. 돌파 시도하다가 맞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거냐?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나오느냐? 만약에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돌파할 것을 기대하고 뭐 롱 포지션 개인 물량이 많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로 많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겁니다. 돌파할 것처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빼서 롱 물량을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오히려 이제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저항 맞고 한번 눌러주는 척 하다가 그냥 돌파시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돌파 바로 한 번에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안 주고 여기서 쉬고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든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지금 이 이후에 그림으로 진행될 건데, 이 과정을 이번에도 겪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상승할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어제 이제 이스트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이스트님이 의견 주셨던 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트님이 지난번에 이 W자 패턴, 이 W자 패턴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도 똑같이 이 W자 패턴이 지금도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W자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똑같이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 올라오는 이제 200일 이평선, 이 데드 크로스 만들어주고 200일 이평선을 꺾어주는 작업을 이 W자 만들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 이 W자는 이거는 이 올라오는 이 360일 이평선, 이거를 아까 이제 이 200일 이평선 꺾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360일 이평선을 꺾는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이 데드 크로스 났던 시점, 올해 이제 1월 12일이에요. 1월 12일이고 지금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 체크해보면 어제부로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보시면 5월 19일 뭐 엊그저께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났고, 그럼 이제 데드 크로스 난 위치에서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바로 급락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때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났는데 보시면 이제 21이평선이 우하향에서 꺾였죠, 살짝. 근데 지금은 21이평선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며칠 더 필요해 보인다. 이때는 데드 크로스 나고 바로 이제 그 다다음 날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21이평이 꺾이는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이때도 이제 51이평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51이평은 빼고 21이평만 꺾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21평이 꺾어지려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20일 날짜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한 6일 정도를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 20일 이평선, 21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 1월 10일 이때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 나가면서 꺾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바로 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움직임이 서로 이제 큰 변화 없이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그 비트코인 대비해서 좀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어제 이제 이스트님이 의견 주셨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다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을 좀 더 예상하는데 좋은 어떤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현재 이제 209달러로 50주평선에 이제 올라와서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주평선과 50주평선이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날려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지난번에 올해 이제 1월달, 2월달에 이더리움 이제 상승하고 알트코인들 상승해 줄 때, 이때 이제 모습이 보시면 2017년도 이때 이제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20주, 50주 데드크로스 만들고 그 이후에 50주 평선 올라타고 이렇게 상승했던,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20주 평선, 50주 데드크로스 만들고 50주 평선 올라타고 상승해줬던, 근데 이제 120주에 갇혀서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120주 평선이 이때는 346달러였고 지금은 이제 120주 평선이 268달러. 그래서 이제 지난번 고점까지만 올라와줘도 이번에는 이 120주선을 넘는 이런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보다는 이 120주 이평선 넘는 것도 훨씬 이제 수월한 그런 이제 위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난번에 이제 이때 못 넘고 다시 이제 꼬꾸라진 이유가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리플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지난 그 노란색 추세선 넘기 전 그리고 넘은 이후, 이번에는 이제 넘은 이후기 때문에 2017년도 3월달과 지금 위치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2월달에 이때 상승했을 때는 보시면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별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해주면서 이 200일 장기 이평선이 이제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을 정배열을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제 360일 이평선이 이제 위에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 360일 이평선도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올라오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장기 이평선들도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완전히 정배열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장기 이평선들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 그 꼬여 있던 장기 이평선들을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왔다가 하락을 시키면서 풀어주는 작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리플 차트 이거 보고 이제 박필부님 의견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현재 이제 0.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20주, 50주 골크 나기 직전 상황에 이미 이제 50주 평선 위에 있는데, 리플은 20주 평선 밑에 있죠. 20주 평선 밑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때랑도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때도 이제 2017년도에도 상승하기 전에 이 20주와 5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주, 50주 밑에서 크게 한 번에 쏘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파를 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120주 이평선이 마찬가지로 리플도 이 1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지난번 2월 상승 이후에 꺾여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120주선 위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이때는 이 채널 4분의 1의 한 중심 정도에 120주선이 위치했고, 아직은 중심보다는 살짝 높아요. 높은데, 그리고 이제 이때는 거의 이제 한 200주 평선, 지금 현재 이제 한 200주 평선 위치까지 내려와야지 이 채널 4분의 1의 한 중심 정도, 이때와 같은 거의 이제 위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제 이제 이스트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9주 이후에 올라간다, XRP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0주 평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이제 120주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현재 위치에서요. 120주면 이제 여긴데, 그러면 지금 위치보다 훨씬 높은 이 자리에 있는 값들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해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거고, 그럼 이제 어제 이스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이 120주가 충분히 내려와서 2017년도 이 3월 달과 같은 그 정도 위치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되면 그 두 달 안에는 XRP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는 뭐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스님이 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뭐 도미넌스 차트도 두 달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미넌스 차트가 우선적으로는 이와 같이 먼저 한번 급락을 해서 이 상승 채널을 깨주고요.
깨지고 여기서 대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때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상승 채널을 깨주는 하락이 나올 때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몇몇 종목들이 먼저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도미넌스가 다시 크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보도록 할게요. XRP 사토시 차트, 스토캐스틱 MACD 이용한 분석, 희망회로도 살짝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 BTC 마켓, XRP 이제 BTC 마켓에서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하고, 그러니까 2017년도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에서 돌파하고 올라갔던, 그리고 현재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고 올라갈 건데 한번 올라왔다가 눌러주고요. 6월 중순, 6월 말쯤, 6월 20일쯤에서 한번 다시 눌러주고 재차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1파 상승 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고점을 연결한 라인에 위치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온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주셨어요.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에 만나게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1파 위치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라인이 한 17,000사토시 정도, 17,000사토시고 그리고 조정받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해서 올라오는 3파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56,500사토시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럼 이제 의견 주신 거를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BTC 현재 위치 및 목표가. 현재 위치는 2019년 5월 25일 부근과 유사한 위치로 보입니다. 2번 3파 후 4파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BTC 목표치는 이전 튜브에서 올린 것처럼 16,814달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RP 사토시 차트, 스토캐스틱 1433 과거 흐름을 보면 2017년도 그 이전 차트도 동일하다. 이후 사토시 급등 시기 스토캐스틱 1433 지표를 보면 붉은 선 라인 수치상 8.81까지 하락을 한 후 바로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반등 후 사토시 가격이 내려가거나 쌍바닥을 찍는다. 이때 스토캐스틱의 지표에 저점을 높이거나 혹은 쌍바닥을 형성 후 급등이 나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치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처음으로 붉은 선 라인을 터치하고 꺾이고 있는 상태로 사토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는 일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차트 의견 주신 걸 보면 지금 이 스토캐스틱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왔던 첫 번째 내려왔던 이 위치요. 이 위치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에서 이 8.81을 찍고 한번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삼각수렴에서 바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반등해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눌러주는 이때처럼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모습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수렴을 완전하게 돌파가 될 때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이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차트 위치를 잠깐 보면 지금 이 돌파되고 무너져서 넘어가는 이 시점이 한 7월 중순, 7월 초에서 7월 중순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7월 중순이면 거의 약 2달 정도. 그러면 이제 이스트님이 의견 주신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됐을 때 그때 도미넌스도 빠지고 XRP도 그때 맞춰서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이어서 읽어볼게요. 3번 XRP 사토시 일봉 차트에서 MACD 불리시 크로스가 조만간 출현하고 보시면 이제 MACD 이렇게 이제 골크 날려고 한다. 이 부분이고요. 출현하고 상승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4번 XRP 사토시 주봉 차트 주봉 차트에서도 MACD 베어리시 크로스가 출현하였고 이때 여기서 이제 베어리시 크로스가 출현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왔다.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났다가 다시 이렇게 꼬여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수렴하면서 이렇게 돌파해서 다시 골크 만들어주면서 넘어갔던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MACD 베어리시 크로스가 출현했고 2017년 1월 2일에 있는 주에도 베어리시 크로스 이후 2주간 사토시 반등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을 해보면 현재 위치와 유사한 위치는 2017년 1월 초 사토시 반등이 나오기 직전으로 볼 수 있고, 일봉상 XRP가 먼저 상승을 시작하며 사토시가 올라가 주고 비트코인이 사파 조정을 마칠 때까지 XRP 사토시가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한 11,000달러까지 상승해 줬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XRP가 한번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화 가격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토시 가격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조정을 받는 게 원화 가격이 빠져서 조정받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1,000달러에서 돌파하면서 16,8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16,800달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XRP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토시 마켓에서 BTC 마켓에서 XRP 가격이 눌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원화 가격으로는 XRP도 계속해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후 비트코인이 5% 상승할 때 XRP 사토시는 다시 하락을 하여 저점 2050 사토시를 리테스트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스토캐스틱 저점은 높이거나 쌍바닥을 형성해 대상승의 조건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스토캐스틱에서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형태로 넘어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6월 20일, 6월 30일 사이 비트코인 목표치 16,814달러를 찍고 조정을 받을 때 XRP는 사토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말, 8월 말까지 XRP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지금 이제 XRP랑 비트코인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예상을 해주셨고, 충분히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도미넌트 차트 의견하고 같이 또 이제 리플 의견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주신 거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우선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11,000달러 올라가고 비트코인 쉴 때 XRP 상승, XRP 사토시 상승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1,000달러 돌파하면서 16,800달러까지 올라갈 때 그때 비트코인 5% 상승, 그리고 그때는 XRP는 원화로는 상승, 그 다음에 사토시 가격으로는 하락, 이렇게 그래서 쌍바닥 형성,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 및 조정을 보일 때 그때 XRP가 슈팅이 된다.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16,000달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4,000달러 이 정도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움직이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때 XRP들이, 그러니까 뭐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이 크게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받고, 아마 이제 이 부분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예상 흐름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레오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읽어볼게요. 커지는 긱 이코노미, 블록체인이 인프라된다. 비트코인 A to G, 공부가 미흡하여 소음인지 신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볼게요. 커지는 긱 이코노미, 블록체인이 인프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긱 이코노미가 뭐냐, 이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이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긱 이코노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재능 있는 인력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재능 있는 수많은 인력들은 업무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긱들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일한 만큼 받아간다는 원칙을 가장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는 가장 공정한 프로토콜 이코노미의 산물이다.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해시파워를 제공한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불만 없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적용했던 핵심 아이디어가 긱 이코노미에 적용된다면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 긱 이코노미라는 이런 현상이 이제 왜 벌어지는가?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다 정상 출근할 게 아니라 회사에 다 출근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일만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각자 내가 필요한 만큼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활동들이 대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왜냐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차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모든 일자리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모든 형태의 내가 행동이라든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다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카카오다운 특별한 리워드 카카오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카카오콘 어떻게 모으냐? 카카오를 잘 쓰면 모을 수 있다. 당신의 일상 속 카카오 서비스 곳곳에서 모을 수 있어요. 카카오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적립처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이제 뭐 생일 등록하고 하면 10개 콘, 10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하나로 간편하게 계정을 통합하면 또 30콘 이렇게 받고, 내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하면 이렇게 콘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받은 콘을 다시 이제 지금 어떤 내가 뭐 누군가한테 주고 싶다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콘을 내가 이제 이 카카오에 있는 뭐 클립의 클레이튼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로 바꾸고, 또 이제 클레이튼을 우리가 지금 흔히 투자를 하고 있는 뭐 XRP라든가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한 번에 지갑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카카오 지갑 클립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된다. 내가 카카오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내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 보상 받은 거를 언제든지 이 클립 지갑 안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이제 교체를 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사회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하늘소망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큰 집으로 이사가면 TV 제일 큰 걸로 바꿔준다고 와이프 설득하고 있는데 70인치가 120만원대에 파는 걸 보니 일단 사놓을까 싶기도 하네요. XRP야 이사 좀 가게 해주라 이렇게 적어주셨고, 70인치 가격이 정말 싸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70인치라고 하면 엄청 큰 TV고 가격도 뭐 1000만원대 넘어갔던 것 같은데 120만원대니까 정말 이제 싸지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소왕님이 이렇게 뭔가 사고 싶은 걸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같이 부부 뭐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내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미지화하고 또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사진으로 정리를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자주 이게 보게 되면, 저는 우리가 지금 이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하는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힘들지 않게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을 갈 때도 물론 좋지만 여행 가기 전에 그 날짜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기쁨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기다림,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또 이제 TV 사면 처음엔 또 좋은데 금방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도는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라이커 허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달 25일 전후로 움직임이 생길 것 같네요. 피보나치 서클, 프랙탈 차트, 베어러블 가이 589, EOI 2018 그림으로 해석, 심승가족, 크립토 주제 만화, 비밀번호 등으로 희망회로 돌리기 딱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봤고, 다음으로 낭만자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매도 전략 잘 세우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생각보다 암호화폐 대중화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렵네요. 17년 고점 대비 비트는 5분의 1, 알트는 10분의 1 이하로 하락했는데, 이번 상승장, 다음의 하락장은 어느 정도의 하락이 올까요? 원래 계획은 이번 상승장에서 90% 이상 매도하고 2, 3년 이상 차분하게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암호화폐가 많이 대중화되면 그 전과 같은 대하락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매도하고 현금화 한다고 해도 기존 화폐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딱히 다른 투자할 만한 데도 없고요. 이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매도하고 어느 정도 홀드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홀딩 물량을 한 10에서 20%, 뭐 많게는 30%까지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가, 그 홀딩 물량을 적어도 50% 이상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빵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5,000개가 넘는 알트코인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뭐 거의 99%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같이 따라서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크게 상승을 했다가 거기서 실제 생태계가 없고 실제 사용 사례가 없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가 알트코인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알트코인들은 거의 대부분을 매도하는 게 좋겠죠. 100% 매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긴 한데, 내가 이제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거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런 코인들은 홀딩 물량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법정 앞에 풀리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리셋 때는 그 과정을 올해 이제 거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큰 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적어도 홀딩 물량을, 그런 코인들은 홀딩 물량을 50% 정도 이상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돈들만 매도를 해서 현금화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신 이 해당 코인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코인들은 저는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매도 계획은 각자 또 생각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시장이, 이 사이클이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홀딩 물량, 최소 홀딩 물량 이 비중은 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프리타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나노레저 S 사용하시는 분들 정보 공유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레저에서 업비트나 빗썸으로 보낼 때 오류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SV 하드포크로 인한 주소 오류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비트코인 캐시만 전송이 되지 않아 찾아보던 중에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소 변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액 테스트 필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이 keepcoin.com이라는 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혹시 보낼 때, 이렇게 나노레저 이용해서 보낼 때 오류 나셨던 분들은 이 링크 영상, 링크 이제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맨 밑에 적어주셨는데, 항상 지갑 새로 만들고 지갑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소액으로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그 테스트 과정 거치고, 그러니까 수수료 아깝다고 테스트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큰 금액 보내지 마시고, 수수료 지불하더라도 항상 소액으로 테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박빌부님이 오늘 이제 그 차트 의견을 이제 공유해 주셨고, 박수 치시길래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만 존버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신념이 깊은 확신이 되는 순간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무하마드 알리의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금년 음력 21일, 22일 예수탄 생일과 나사 발표, 소행성 지구 근접 날짜가 겹치면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날벼락이 올 것인가?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냥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니까 재미로 가볍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저도 이제 소행성 1km짜리 소행성이 온다는 기사는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최정욱님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도 괜찮더라고요.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를 다룬 책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소지파다님이 이 책의 저자가 고려대 인호 교수님인데 2, 3주 전쯤에 H채널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리플이 ISO 20022 암호화 자산 최초로 가입,
여기서 이제 이노 교수님께서 이 블록체인 국제화 표준기구 ISO TC 307 국가대표 위원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 너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관심 있는 리플이나 메이저 코인들이 반드시 큰 상승을 할 건 확실히 믿지만 항상 그 시기가 분석보다 미뤄지는 것 같네요. 항상 곧 간다, 곧 오른다 말하지만 현실은 계속 그 시기가 미뤄지고 실제로 언제 올릴지는 세력만이 알겠죠. 코인 투자는 길게 보고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보셔야 덜 지치고 결국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격이 올라가서 10,000원 가는 것과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200원대, 3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어느 날 한 번에 갑자기 10,000원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냐. 만약에 둘 다 결과는 동일한데 어떤 게 더 좋겠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래도 매일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미래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0-300원대에서 오히려 횡보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루라도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쁘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매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은 300원, 내일은 350원, 그 다음날은 400원 이런 식으로 매일 뭐 10원이든 50원이든 매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팔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걸 끌어올리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물량도 털지도 못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200원대, 300원대 이 안에서 뭐 크게 보면 뭐 200원대에서 500원대 이 안에서 이제 박스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상을 받는 게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보상이라고 하면 지금 하루라도 더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이게 더 좋은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리너굴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세력들이 내가 이제 야 지금 이걸 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스타트를 지금 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는 겁니다. 어떤 차트들을 보면 뭐 51 이평선 그리고 주봉에서도 꺾이고 있는데도 한 번에 다 돌파시키고 그냥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시총 낮은 코인들 중에 자신들이 이거는 지금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끌어올리는 것처럼 저는 뭐 리플도 XRP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올릴 거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든 뭐 매일 올라가든 아니면 횡보하다가 올라가든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제 보내느냐 아니면 왜 이거는 오르지도 않고 맨날 이 가격이냐라고 원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기분 좋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나중에 결과도 좋을 거라고 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시장 안에 참여하면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전이 됐을 때 팔고 이 시장을 떠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너굴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스타벅스님 그리고 수지 FISK2님이 정말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디커플링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아마 주식시장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하고 계속해서 커플링 돼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강선천님이 이제 이평선 굵게 해달라 이야기 해주셔서 일단 오늘은 이제 굵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스타벅스님이 유럽이 어제 667조 풀겠다고 했고 문은신과 파월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 그러고 중국도 이번 양회에서 대규모로 유동성 공급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모든 자산시장이 폭등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계속해서 풀어서 주식시장을 빠지지 않고 올리기를 원할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
저는 오히려 한번 빠졌다가 그 구산업이 정리가 되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전체 국민들한테 봤을 때 피해가 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 부분도 중앙은행이, 페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필립 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박수로 슬레이트를 대신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오늘은 한번 더 칠까요? 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쉽게 말해 상황이 상황이니 기존 규칙 정도는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하고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 올해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되어 4분기 그리고 내년엔 엄청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 말한다고 그리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왠지 말에 힘이 느껴집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확실하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기존 시장이 부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리플은 곧 태어날 디지털 달러를 미 전역과 세계에 공식적으로 실어 나를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이고요. XRP 가격이 어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여름이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필립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5월 21일 오전 3시 34분에 이렇게 사인한 이 내용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고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제 백악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명령, 이제 5월 19일자 돼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필립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정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철회, 수정, 포기 또는 면제하여 해당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 및 안전보호, 국가 및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우선순위 및 운영 가능성, 또한 법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에 다시 개방해야 할 자신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종종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비상 상황에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수정을 하거나 철회하고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이제 필립님 의견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XRP를 만약에 근본위로 뭐 어떤 지정하는 그런 일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좀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행정 집행은 신속하고 이제 공정해야 한다. 심판관은 집행 지원과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G번에 행정 집행은 부적절한 정보 강요가 이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I번에 행정 집행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예전에요. 만약에 근본위를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1달러당 1온스, 그러니까 1달러를 가져가면 1온스 금을 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1달러를 가져갔을 때 1온스를 주는 게 아니라 1온스를 35달러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순간에 35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금이 35분의 1로 줄어든 건데, 이렇게 행정 집행은 불공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명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만약에 뭐 XRP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자산과 연결을 시키는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나 안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누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야, 이미 행정명령에 이렇게 써놓지 않았냐? 이거 불공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재미난 내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한 두 분 정도만 더 볼게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님이 그 50조의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 폴 튜더 존스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볼만하네요. 엊그저께 이거 소개를 해주셔서 영상을 봤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이 영상을 링크를 한번 다시 걸어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이분 이제 영상인데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돌찰님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로그를 적용하면 적용하고 그으면 11K 로그 없이 그으면 10.3K 근처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로그를 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이거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어떤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로그로 안 보고 그냥 봐도 됩니다. 로그 적용 없이 그냥 봐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다우지수 볼게요. 다우지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로그가 적용된 겁니다. 로그를 적용하면 이때 이 경제 위기 때, 대공황 때 이때 모습도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죠. 얼마만큼 높게 올라갔었고 또 얼마만큼 크게 하락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그 적용한 걸 이제 없애 볼게요. 이렇게 풀면 이게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수평선으로 보입니다. 워낙 이제 낮은 가격대 뭐 한 100에서 다우지수가 10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위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로그를 적용 안 해도 하나 안 하나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어떤 긴 장기간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로그를 적용하는 것과 로그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차트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볼 때는 특히 로그를 적용하고 놓고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부분 이 하락 추세선 그렸을 때 11K랑 10.3K 이거는 뭐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2018년도 고점과 2019년도 6월 고점 연결해서 아마 그 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로그를 적용하셔도 되고 적용하지 않으셔도 그 정도 한 2, 3년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이 추세선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11K까지 이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11K까지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가고 내가 이걸 로그 없이 봤을 때 10.3K라고 하면 10.3K까지만 비트코인 들고 가고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보다 개인들이 어디서 매도를 많이 하느냐, 개인들이 포지션을 어디서 숏 포지션을 많이 취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돌파시키고 넘어가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그림은 크게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인참수님이 한 달 버티기도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어 가네요. 6월에 정모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고 저도 이제 6월에 정모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볼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두 분만. 지금 이제 키스 더 코크 문님이 지금 링크를 하나 걸어주셨는데 크립토 주기율 표입니다. 재미삼아 한번 봐보세요. 이야기 해주셨고, 이게 이제 올려주신 사이트가 이 사이트인데, 지금 이제 암호화 테이블에서 각 영역별로 뭐 프라이버시 코인, 플랫폼 코인 이렇게 영역별로 암호화폐들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S 리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종목 검토 중에 스트라티스 종목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큰 가격 차이로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업비트 보면 이 스트라티스가 642원이고요. 그 다음에 빗썸에는 스트라티스가 392원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입출금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입출금이 막혀 있습니다. 입출금이 풀려 있는데도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코인을 전송해서 비싼 데서 팔면 되겠죠. 그게 이제 재정거래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스트라티스를 업빗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만약에 빗썸으로 돈을 옮긴 다음에 빗썸에서 스트라티스를 사게 되면 이 차액만큼 수익을 취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이제 그 부분은 남게 되겠죠. 스타티스 종목 개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개수를 늘려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 이렇게 이제 지갑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펌핑이 돼서 지금은 뭐 한 25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차이가 뭐 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이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업빗에 뭐 스타티스 물량이 뭐 10,000개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걸 한 번에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도해서 매도시키고 그 다음에 뭐 빗썸에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이 부분 이렇게
업빗 그 계좌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재정거래 이 부분도 수익을 좀 더 이제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이제 다 매도하고 팔고 옮겨야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소희님이 이제 정말 올 것이 오나 보다. 이것이 리얼인가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두근거리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시장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알트 코인들 중에 몇몇 알트 코인들은 작년 6월 고점 넘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보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아직 그 상승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실망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차례가 오게 되면 다 이제 순차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 그 좀 지루할 수 있는 이 시간, 특히 이제 뭐 XRP라든가 이더리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 시장에 있으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뭔가 이제 갖고 싶은 거, 뭐 여행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약간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서 좀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하면 좀 지금 지루한 이 장을 좀 더 이제 슬기롭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